저는 사실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편인데요. 근데 그런 거 치고 공부하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나는 공부 쪽은 아니고 내 재능을 발휘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꿈이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만든 아이템을 파는 사업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인정받고 싶다기보다는 가족, 친척, 친구들한테서 와, 넌 그래도 언젠간 해낼 줄 알았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 제가 했던 사업들이 실패는 했지만 그걸 밑거름 삼아 결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첫 번째는 키링,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였어요. 물론 잘 안 됐어요.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엄청 예뻤거든요. 근데 수수하게 몇 개 그냥 팔고 잘 안 되니까 접었죠. 그때는 어디 입점할 생각도 못하고 그때 당시 트위터로만 조금 팔다가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드림캐쳐.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도 좀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동그란 프레임이 있고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드림캐쳐가. 근데 저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레터링을 넣어가지고 커스텀하는 형식으로 팔았어요. 와이어랑 실로 꼬아서 이런 것도 다 옆에도 다 꾸밀 수 있게 커스텀하고. 근데 사진이 너무 오래돼서 없는데 근데 이것도 실패를 했죠. 나름 경쟁력 있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디어스에 심사를 넣었어요. 근데 2번이나 탈락하고 3번째 레진 아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접게 됐죠. 근데 이거 좀 팔리긴 팔렸음. 저희 엄마가 뜨개질을 엄청 잘하셔서 당시에 핫했던 뜨개 에어팟 케이스 이건 조금 팔리는가 싶더니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예쁘게 만드셨고 그에 비해 저희 거는 완성도가 낮아서 조금 팔리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사입해서 만드는 실리콘 에어팟 케이스랑 키링 세트 요건 진짜 안 나왔어요. 오히려 뜨개 에어팟은 조금 팔렸고 아무튼 요것도 실패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물건을 팔겠다는 꿈은 간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돈이 없으니까 취업을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코스프레를 했었어가지고 그 동대문 종합시장을 오래 다녔고 잘 알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을 해야겠다. 근데 운이 좋게도 그 5층에 가니까 한 매장에 이제 구인 공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연락을 하니까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면접 보고 출근하라 그래서 그 매장에 한 1년 좀 넘게인가 1년 반 넘게인가 이제 그 정도 일을 했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이 건물 특성상 주 6일 출근에다가 공휴일을 못 쉬어요. 딱 일요일만 쉬어요. 그리고 1월 1일 설 연휴 그니까 부정, 신정 이렇게 쉬고 8월쯤 7월 말인가 8월쯤에 여름 휴가도 그 여기 건물에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며칠 쉬라고. 그래서 여름 휴가, 추석 딱 요렇게만 쉽니다. 일요일이랑.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체력적으로 퇴사를 그때 하고 이제 품목을 바꿔서 다시 온라인 사업에 이제 도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4번째가 헤어핀, 뭐 머리끈, 머리핀, 헤어 집게 뭐 그런 거 다 했는데요. 근데 이게 여태 해본 사업 중에는 그나마 꽤 잘 되는 듯 했어요. 근데 이거 왜 접었더라? 이게 막 거금이 벌릴 정도는 아니라서 접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사입비는 높았고 판매가는 또 낮아야 돼. 그러니까 저한테 떨어지는 게 막 100원 단위, 1000원 단위 막 이랬거든요. 물론 제가 좀 비싸게 떼왔을 수도 있죠. 초보다 보니까. 꽤 열심히는 했는데 어쨌든 요것도 접고 나서는 나는 진짜 이 길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잘 찍으니까 스튜디오에 그냥 취업을 해야겠다. 내 장점을 살려서. 그래서 한 회사에 촬영 보조, 사진 보정 보조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 나이가 꽤 많았어요. 한 28 후반. 근데 여기서 1년 넘게 일하다 보니까 이제 30을 바라보는데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나도 메인 포토로 자리 잡고 싶다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지원했다가 면접 자리에서 팩트 폭력 개쳐맞고 진심 지금 생각해도 쪽팔린데 거기서 약간 눈물 이렇게
또르르 이렇게 흘렸어요. 근데 이때쯤에 제가 그 청년 적금 뭐 그런 게 만료될 시기랑 저한테 1,500만 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다 해서 이때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돈으로 그 디지털 드로잉을 해보자. 왜냐면은 이거는 사무실 임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어쨌든 내 작업 공간만 있으면 집이든 카페든 드로잉을 해서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진용 프린터 한 30만 원짜리 하는 거랑 뭐 액자랑 인화 서비스 그런 거 같이 하자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액자 샘플 촬영을 엄청 공들여서 해가지고 아이디어스 메인에도 걸렸었어요. 근데 사진만 쓰시더라고요. 제품 홍보는 안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 너무 정말 예쁘고 잘 될 것 같은데? 왜 주문이 안 들어오지? 너무 심란했거든요. 이때 이제 다 때려치고 내 전 재산 들고 이제 30대가 넘어가는데 생각보다 주문이 너무 안 들어오면서 하루하루 지나간 게 이제 3개월 동안 지속됐어요. 이때 동안은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답답해서 다시 앉았다가 혼자 눈물 흘렸다가 베개에 막 눈물 자국 나 있고 막 그랬어요. 막 이렇게 눈물 자국. 심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려본 게 같은 계정에 올렸어요. 심지어. 그냥 귀엽게 만들어서 인테리어 소품 느낌으로 마그넷을 올렸는데 그게 마침 아이디어스 기획전에 통과되면서 주문이 하루에 몇십 개씩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크록스를 신지 않았는데 지비츠가 유행이래서 몇 개 만들어 올려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업은 소품샵이에요. 홍대나 성수동 뭐 그런 데 있는 소품샵 있죠. 그래서 온라인에 제품을 올려보면 막 그렇게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항상 마그넷이랑 지비츠만 들어오지. 오프라인 매장을 내고 싶을 정도로 소품샵이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사무실을 소품샵처럼 꾸미는 데만 만족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오프라인 소품샵은 진짜 잘해야지만 살아남잖아요. 네, 요거를 지금 하다가 하나 더 도전을 합니다. 심지어 대출까지 하면서 강아지 수제 간식. 요거는 이제 하려고 2달 동안 수업 따로 들으면서 민간 자격증 따고 수제 간식 사무실 1,000에 55 계약하고 냉동고 작업대, 건조기, 싱크대 뭐 그런 집기들도 다 들여놨어요. 이제 영업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 알아봤을 땐 2종 그린 생활 시설 이면 허가가 난다고 했으면서 서울시 조례에 건물이 맞닿은 거리가 12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걸. 근데 서울시 조례에 진짜 있더라고요. 그날 진짜 미치는 줄 알았고 구청이랑 전화를 하루 종일 하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이런 조례가 왜 있는지 그 공무원분이랑 얘기하고 그렇다고 공무원분들이 조례를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준비 다 해놓고 무산됐어요. 가족, 친척, 남자친구한테 말하기 너무 부끄러웠고 진짜 너무 창피했고 나를 얼마나 멍청하게 볼까 싶어서 아니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그 떡하니 계약부터 해버리니까 이거는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좀 날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때. 모든 유튜브, 블로그, 노무사들 모두 2종 근생 요것만 강조했거든요. 이거 계약하기 전에 그냥 구청에 전화 한 번만 해봤어도 사실 됐을 텐데 물론 제 잘못이 크죠. 그때 산 집기들 다 당근에 바로 올리고 다행히도 금방금방 팔려서 최대한 손해는 메꾸긴 했어요. 어쨌든 저의 길고 긴 사업 연대기가 끝났는데요. 어떻게 재미있으셨을려나 모르겠네요. 물론 지금도 사업가는 당연히 아니고 그냥 장사꾼에 불과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 스스로를 그냥 제품을 팔고 돈을 버는 그런 장사.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왜 잘 됐고 왜 안 됐냐. 일단 내부에서 찾아보자면은 1. 운이 좋았다. 많고 많은 온라인 시장에서 왜 내 아이템이 선택받았냐 하면 그냥 운이 좋았다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운이 트이는 기회가 몇 번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저한테 들어온 운을 유지하지 못했다가 떡락의 이유 중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을렀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는데 그냥 노를 갖다 버려가지고 처음부터 게으른 건 아니었죠, 당연히. 이제 뭐 신상 만들어 놓고 촬영할 때는 야외에서 찍는 게 훨씬 예쁘게 나오니까 제품이 항상 카메라랑 제품 들고 가서 찍었거든요. 그 스튜디오 이제 당시에는 집에 배경 만들어 놓고 찍는 것보다 당연히 더 잘 나오잖아요. 촬영하고 신상 올리고 하는 게 이거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뭘 올리던 반응이 바로바로 오고 내 제품이 예쁘고 귀엽다고 해주시니까 다들 그래서 신나서 더 열심히 했죠. 근데 지비치는 특히 여름에 제일 잘 나가거든요. 여름엔 막 하루 종일 지비치만 붙여. 심지어 엄마까지 같이 붙여. 하루에 막 1000개씩 붙여야 다음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면 다 나가고 또 부자재 입고 하고 주문이 너무 많은 거죠. 할 일이 여름에는. 근데 우리나라에 여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럼 봄, 가을, 겨울엔 뭘 파냐? 신기하게도 다른 계절에도 시즌 맞춰서 뭐 폼폼이 아니면 봄꽃 느낌, 가을 색감 아니면은 캠핑 테마 뭐 이런 거 맞춰서 올려놓으면은 다른 계절에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겨울에도 고객님들은 크록스를 신으세요. 털 크록스를. 너무 바빠서 신상을 못 올렸는데 스테디셀러들은 계속 주문이 들어오네? 이거 효자 상품 대박인데? 하면서 올려둔 제품들 주문을 계속 만들어서 출고해요. 아, 신상 올려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서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를 안 해요. 왜냐면은 계속 제품은 어차피 나가니까. 쇼핑몰인데 신상이 없어. 이러면 누가 계속 찾아와요. 나 같아도 안 오지. 그러면서 고객님들 발길이 끊겼다고 생각합니다. 3. SNS를 안 한다. 인스타만 잘해도 성공한 쇼핑몰이 많은 시대인데 SNS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인스타는 특히 쇼핑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무료 홍보 창구잖아요. 근데 인스타를 왜 안 했냐? 저는 그냥 모든 제 개인적인 SNS 활동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보기는 하는데 보는 건 재밌는데 내 뭔가를 올리긴 싫어. 너무 귀찮고 스토리는 뭐고 일그램은 또 뭐고 난 그냥 보기만 할래. 그러니까 사업용 SNS도 안 하게 된 거예요. 바보 아니야? 나는 안 해도 사업용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제는 하루에 1일 1피드는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3년이나 걸렸어요. 개멍청함. 이제 외부에서 찾아보자면요. 저렴한 해외 직구 마켓 같은 게 많이 생겼죠? 물론 저희 거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지만 뭐 일단 지비츠를 소모품으로 보시기도 하고 뭐 잃어버리거나 때가 타거나 하니까 저렴한 거 많이 사서 그냥 없어지면 새로 끼고 없어지면 새로 끼고 뭐 그러자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제조해서 저한테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유니크함이 없는 이상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찌됐든 구하기 쉬운 아이템이잖아요. 지비치라는 게. 2번. 불황이다. 요즘 경제 안 좋잖아요. 그죠? 저도 돈이 없고 저한테 허락된 유일한 사치가 다이소예요. 근데 심지어 다이소도 너무 트렌디하게 유행을 잘 잡고 요즘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아셔가지고 뭐 사고 싶은데 하면은 그 제품이 다이소에 출시가 돼 있어요. 그것도 너무 예쁘고 싸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인터넷 쇼핑을 좀 덜 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럼에도 다행인 점은 직원이 없다. 인건비가 절약되죠. 2번째,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건강하고 나를 응원해준다. 사실 이것도 힘이 많이 되죠. 물론 눈물 날 때도 많았지만 어쨌든 내 책임이고 내가 만든 내 사업장이고 근데 왜인지 모르게 다시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희망도 지금 저를 버티게 해주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이 2개가 크게. 그 다음 자영업의 장단점은요. 일단 단점부터 내가 일을 찾아서 해야 하고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어야 한다. 부지런해야 한다. 직장인은 회사에서만 일을 하면 되지만 자영업자는 24시간 일해야 돼요. 창업하지 마세요. 2번째, 세금을 진짜 많이 냅니다.
일단 부가세도 부가세인데 종부세를 또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 이거 내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고액 납세자가 꿈이랍니다. 이것도 단점인가? 프리랜서랑 비슷하거든요. 일한 만큼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랑 비슷하긴 한데 자영업자가 한가하다? 곧 죽을 예정인 거예요. 다음 장점. 시간을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다. 뭐 은행,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 다녀올 때는 물론이고 조금 누워있다 작업해야지 뭐 이런 거? 아프면 조금 쉬어도 되고 물론 이제 출고일은 맞춰야 됩니다. 1번에서 더 나아가서 출퇴근 시간이 없다. 이건 물론 이제 다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사무실이 더 가깝잖아요, 집이랑. 그래서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짧으면 왕복 1시간, 길 때는 3시간까지 해봤어요. 왔다 갔다 하는 체력도 들지만 시간이 너무 아까웠었죠, 그때는. 3번. 이 두 가지가 모든 단점을 상쇄합니다. 모든 단점을 더 없애는 것 같아요. 요즘에야 워낙 부업 많이들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루트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온라인 위탁 판매 같은 거나 인터넷상의 창업에 대한 정보도 많고 하니까 꿈이 있으시다면 창업이란 거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같이 뭐 만드는 거 좋아해서 그런 걸 파실 거라면 처음에는 뭐 반응이 당연히 없겠죠? 근데 없어도 꾸준히 오래오래 하셔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거창한 사업은 아니니까요. 각자의 재량에 따라 흥망성쇠가 달려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초심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보다 금방 무뎌지잖아요. 좋아하던 음식도 뭐 언젠가부턴 그냥 그렇고 좋아하던 노래도 질리게 되고 여행 가도 그냥 덤덤해지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주문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소중함을 잃었던 거죠. 저도 첫 주문 들어왔을 때는 이거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쩌지 하고 조마조마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저 초심 찾아서 2025년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